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 바로 동꼬님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 공포의 끝판왕이라고도 불리는 또 새로운 돌벤져스 분이신데 어떤 이야기일지, 오늘은 또 어떤 현실적인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와 주셨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또 현실 공포의 끝판왕 아니십니까? 과찬이십니다. 어느덧 동꼬님께서 또 21년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복 터지게 받으세요. 아유, 돌비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동꼬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키워드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자연인이요. 자연인? 네. 나는 자연인이다 할 때 그 자연인들? 네, 자연인. 오, 알겠습니다. 자, 현실에 또 어떤 공포를 끌어오실 수 있을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 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는 실은 좀 더 나중에 한번 풀어볼까 해서 김장독에 묻혀놨던 그런 얘기인데, 이 이야기는 저희 매장 왕고 선배님의 얘기예요. 최고참. 이분으로 명성. 말할 것 같으면은 저희 브랜드의 역사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 회사에서 현직 영업사원 중에 가장 선배로 알고 있어요. 4번이. 거진 임직원 그 정도로- 아니십니까? 그 정도면? 영업사원은 승진 이런 거 없어요. 예. 예. 이제 이분이 파릇파릇한 시절에 겪었던 일인데, 연도는 한 2001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분이 판촉을 그 당시에도 나갔었는데 지금도 나가고, 자동차에 대해서 적힌 이런 전단지를 가지고 상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얼굴 도장도 찍고 펜도 하나 드리고 이러면서 인사를 돌아다니는데, 조금 작업복 비슷하게 조금 남루하죠, 옷이. 입으신 분이 지나가다가 판촉하는 걸 보시고 부르더래요. 네. 잠깐 일로 와보라고. 그래서 얘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지금 이거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1톤 트럭을 하나 지금 조금 필요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잘 됐다. 1톤 트럭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데,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브랜드에 1톤 트럭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예. 그래서 설명을 드렸대요. 설명을 쭉 드리고 뭐 장점이나 가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영업사원들도 사실은 약간의 스캔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지나가다가 심심해서 물어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렇죠. 구매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저희 역시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스캔을 했는데, 일단 옷 자체가 완전 뭐 남루해서 이런 건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어디 현장에서 일하다가 잠깐 나오신 분 이런 복장이었대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 하시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현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굉장히 정중하게 상담을 길거리에 서가지고 좀 긴 시간 동안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명함 하나 줘보세요. 내가 연락을 하고 한번 찾아갈 테니까 명함만 줘봐라. 그래서 정중히 명함을 드리고 다시 매장 복귀해가지고 이제 뭐 며칠이 흘렀어요. 네. 며칠이 흘렀는데 전화가 한 통 오더래요. 그래서 받았더니 그 얼마 전에 상가 앞에서 문의했던 사람인데 기억하냐? 그래서 선생님 기억합니다. 그랬더니 내일 혹시 아침 9시쯤 내가 가면은 매장에 있을까요? 이게 묻길래 그 당시에는 7시 50분 출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는 7시 50분에 출근하니까 더 일찍 오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내일 봐요 하고 끊고 다음날 한 8시 반 정도에 오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상담실에서 이제 간략하게 상담을 하고, 그때 길가에 서가지고 여러 얘기를 나눴으니까 뭐 상담 시간은 길지 않았고, 지금은 뭐 태블릿 PC로 이렇게 계약을 넣지만 전에는 다 수기 계약서로 이렇게 계약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수기 계약서로 간략하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신분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을 받아서 복사를 해가지고 사본을 첨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본 첨부를 하고 다음 얘기를 나눴대요. 그래서 뭐 할부를 쓸 건지 뭐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랬더니 할부는 안 하고 현금 구매를 하겠다 그러길래 속으로 오케이, 역시 내 예상에 맞았어, 우리 부자 형님들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지금은 진짜로 어렵게 가능은 하지만 안 된다고 보면 되는 게 차가 오고 나서 돈을 지불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네. 그래서 후불로 차량 대금을 지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차량이 오기 며칠 전에 지불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금 지불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니까 아니야 내가 지금 차 줄 돈 다 가져왔어. 그러면서 메고 온 배낭을 이렇게 여시더래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차가 850만 원이었대요. 5만 원권이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때가. 네. 10,000원짜리도 큰 종이었고, 그 100장 들은 뭉치를 한 뭉치, 두 뭉치, 세 뭉치, 네 뭉치 쭉 빼더래요. 이야, 예. 그래서 850만 원 현금을 앞에다 이렇게 딱 놔주더래요. 그러면서 한번 씌워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셌대요. 왜냐면 정확하게 맞아야 되니까. 네. 셌더니 850장에 뭐 등록할 돈이랑 여차여차 계산을 한 돈이 정확하게 이제 맞아서 일단은 수령증을 드렸대요. 현금을 받았으니까 수령증을 드리고, 그러면은 차가 나오는데 그 당시에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됐대요. 20일 정도 소요가 되니까 그러면 제가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적어놓은 이 집 주소에도 나는 없고 나는 보통 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약도를 하나 그려줄 테니까 차를 가지고 우리 딜러님이 글로 좀 갖다 주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약도를 좀 그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왜냐면 그때 내비가 없었어요. 네. 약도를 하나하나 그려가지고 약도를 주고 요구사항이 하나가 더 있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등록을 하지 말고 차를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임시번호판 상태로 받으시겠다는 거세요? 그랬더니 아니 나무번호판도 달지 말고 그냥 등록을 하지 말고 차를 가져오라. 그래갖고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고 내가 지금 1톤 트럭을 하나 쓰고 있는데 얘가 상태가 안 좋아서 오늘 퍼질지 내일 퍼질지도 모르겠고 그때가 계절이 겨울이었거든요. 네. 눈도 오고 하면은 내가 이 차를 어디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바로 잘못될지도 모르니까 근다고 이 차가 잘못되고 내가 살려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 시간 동안 내가 차를 못 쓰잖아. 그러니까 미리 한 대 사놓으려고 해. 놓고 봄쯤에나 등록하게.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더래요. 굳이 2대치 세금을 낼 이유도 없고 네. 보험을 또 하나 가입해야 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나름 합리적인 생각이더래요. 돈 있는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다르구나. 그래서 선생님 알겠습니다. 근데 번호판이 달리지 않은 상태로 제가 선생님께 가져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 선생님한테까지 가는 그 탁송료, 그러니까 우리 카캐리어라고 뒤에다 싣고 다니는 차 있잖아요, 차를. 네.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가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해서 거래하는 데다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달라고 하더래요. 거리가 좀 있어서. 선생님 20만 원 정도 그 추가금이 든다고 했더니 30만 원을 이렇게 더 빼서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기름도 넣고 우리 딜러님 식사도 함께 하면서 오라고 해서 30만 원을 더 받아가지고 그분은 가셨대요. 그래서 차는 나오면 그냥 갖고 들어오라고. 난 항상 산속에 거의 있으니까 그냥 와가지고 차 주면 되고 올 때는 1박 할 생각하고 오라고. 여기가 산중이 깊어가지고 당일날 나가긴 좀 힘들 거니까 그냥 쉰다 생각하고 오세요. 그러면서 그냥 나가시더래요. 쿨하게. 그래갖고 좀 특이하신 분이긴 하다. 그래 생각을 하고 그 매장에다가 근 900만 원이 넘는 돈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바로 이 돈을 챙겨서 사무실로 가서 사무실에 가면 여직원이 있고 뒤에 지금도 금고는 다 있거든요. 네. 금고에다 돈을 넣어야 되니까 여직원한테 계약서하고 신분증 사본하고 돈하고 해서 이렇게 건네줬대요. 그랬더니 여직원이 챙기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분보다 좀 선배 되시는 분이 돈을 이렇게 뭉태기로 갖고 오는 경우가 흔치가 않으니까 네. 이게 아까 오신 분이 이게 돈을 놓고 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옆에 와서 보는데 잠깐만 이거 계약하신 분이 방금 왔다 가신 분이지?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근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한 2, 3년 전에 나한테 승용차를 한 대 사셨는데 어찌 나를 안 찾고 너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유로우신 분이어갖고 굳이 영업사한테 신경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더니 근데 이거 완전 생김새가 다른데 어디가 편찮으셨나? 살도 많이 빠지시고 키도 좀 줄어든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 또 우리가 털어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내 거 계약을 가져가려고 할 때 털어간다 표현을 하거든요. 네. 털어가려고 또 머리 쓴다 머리 써 이러면서 그냥 넘겼대요. 넘기고 며칠 있다가 그 선배가 또 부르더래요.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예? 하고 갔더니
야, 그 며칠 전에 온 양반, 내가 네 계약을 가져가려고 한 건 아니고, 나도 그래도 본 김에 전화 좀 한번 해보려고 내가 전화를 좀 했는데, 집 전화도 안 되고, 뭐 연락이 아예 안 된다? 근데 그때 오셨을 때 그분은 진짜 아니거든? 그분 맞아? 신분증이랑 확인 잘 한 거야? 그러길래, 아, 선배님, 신분증을 내가 받았으니까 카피를 떴죠. 그때 약간 신경질적으로 대답을 했대요. 네. 그냐? 이거 참 특이하다. 그래, 어찌됐건 내 고객을 네가 가져갔으니까 밥 한 끼 사. 그래서 또 밥을 또 졸지 한 끼 사고. 에휴, 참 구두쇠 같은 양말 하면서 투덜투덜 하면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그 고객이 자기를 보면서 막 박장대소를 하면서 웃더래요. 그냥 꿈속에서. 예. 깔깔깔깔 놀리는 그런 표정으로. 그래서 꿈에서 깨가지고 기분이 되게 나쁘더래요. 아니, 꿈속에서 갑자기 고객이 나와서 왜 나를 이렇게 비웃어? 그러면서 찜찜한 기분이 있으니까. 왜냐면 이 선배가 차를 팔았던 건 맞아요. 왜냐면 주민번호가 다 남으니까. 그래가지고 선배님 거 고객 정보 서류 좀 잠깐 보자고 해가지고 그 서류에 보니까는 그 당시 차를 팔았던 등록증에 등본상 주소지가 찍히거든요, 자동으로. 그 주소지를 봤더니 매장에서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더래요. 그래서 예. 이제 가가지고 집을 봤는데, 우리가 폐가하고 빈집하고는 딱 봤을 때 차이가 분명하게 나잖아요. 확실하게 나죠. 이 집은 그냥 빈집이더래요. 빈집. 예? 폐가가 아니고 비어있는 지 오래된 집이더래요. 그래서 그냥 아예 산으로 가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옆에 아주머니가 지나가길래, 아주머니 이 집은 빈지 오래됐어요? 그랬더니 왜 이 집 살라고?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집이 좋아 보이는데 비어 있어서요. 그랬더니 말도 봐. 이 집에서 강도 사건도 있었고 흉흉해. 몇 명 더 들어왔다가 다 못 버티고 나갔어. 들어와 살라면 살고 싸게 나온 것 같더라 하면서 이게 아주머니가 지나가더래요. 예. 생각하니까 좀 이상해가지고 매장 들어가 선배한테 다시 물어봤대요. 그 고객 생김새가 어땠냐고.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생김새가 많이 딴판이더래요. 그래서 예. 그 고객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일반 회사 다니시는 분이라고. 그 딸도 둘이나 있어갖고 뭐 동네에서 딸 부잣집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근데 뭐 이미 차값은 다 받았고 뭐 크게 걸릴 건 없으니까. 근데 번호판을 달지 말고 오라고 한 게 좀 걸리긴 하는데 그거야 고객 사정이니까. 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차가 도착을 한 거예요. 차가 도착을 해가지고 간단한 썬팅만 작업을 마치고 탁송차 불러서 탁송차 기사랑 둘이 그 목적지로 향한 거예요. 약도를 막 보면서. 네. 근데 내비가 없다 보니까 이 동네 들어가가지고 맞나 안 맞나 궁금하니까 막 사람들한테 물어서 도로가 갈 수 있는 길 마지막까지는 온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는 산길이에요. 오프로드. 오프로드를 큰 차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차 내려라. 그래서 1톤 트럭 내리고 당신은 가고 내가 알아서 갖고 가겠다. 그래서 탁송차는 돌려보내고 본인이 약도 보면서 산길을 쭉 올라가는데,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산길이 왜 있는 거냐면은 뽕나무를 이렇게 재배를 하는 그런 산이래요, 거기가. 뽕나무? 그래서 뽕나무 오디, 예. 오디를 수확하려고 그래서 산에다 이렇게 길을 쭉 내놓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이러다 보니까는 중간중간 갈림길이 여러 개가 있대요, 거기가. 되게 거미줄 같이 생겼대요, 올라가는 길이. 그래서 약도 알려준 대로 막 더듬 해서 올라가는데, 아까 탁송차에서 차를 내릴 때부터 눈발이 살살 날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때. 그리고 산을 어느 정도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눈이 내리는 게 아니고 퍼 붙더래요, 위에서. 왜냐면은 이분이 알려준 그 지역이 바닷가와 좀 가까운 지역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은 눈이 이렇게까지 예보가 없었는데 내가 꼼꼼히 체크를 못했구나. 그러면서 이거 빨리 가야겠다. 왜 그러냐면 1톤 트럭은 후륜이어가지고 눈 내리면 쥐약이거든요. 못 그래가지고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목적지에 도착해서 차를 들여야지, 안 그러면 중간에 오도가도 못 하겠구나 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차를 막 몰면서 마지막 약도에 있는 갈림길을 지나서 약도를 보니까 목적지가 얼마 안 남았더래요, 약도상엔. 그래서 막 올라가는데 뒷바퀴가 헛돌더래요. 뒷바퀴가 헛도니까 차가 좌우로 비틀리니까 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눈앞에 공간이 하나가 나오는데, 우리 외길에서
서로 마주쳤을 때 피해가라고 옆에 쬐깐하게 공터 하나 내주는 거 있잖아요. 차 한 두 대 들어갈 공간. 알죠. 그만한 공간이 하나 나오더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차를 넣어놓고 문을 닫고 걸어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무리하게 내가 더 올라가면은 이 차를 부서진 차를 주겠거니 생각이 들어가지고 걸어서 올라가는데 약도상엔 진짜 좀만 가면 됐는데 한 20분 넘게 걸어서 올라갔대요. 네. 다행히 산으로 간다고 해서 운동화 신고 뭐 파카 입고 이렇게 올라가서 그나마 정장은 아니어서 다행이었는데 한참을 올라가니까 이 비포장길이 끝나더래요. 비포장길이 끝나고 그다음부터는 앞에 그냥 산이더래요. 그냥 산인데 아무것도 없더래요. 집도 없고. 아 뭐야 나 길 잘못 들어왔네. 아 여기서 차 돌리기도 뭐하고. 근데 물어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딜레이 돼가지고 이미 해는 지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예. 그래서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는데 일단은 돌아가자. 차에 가서 히터 틀어놓고 생각을 좀 하자. 왜냐면 핸드폰도 안 터지는 지역이더래요. 거기가 음영 지역이어서. 네. 돌아가자 하는데 냄새가 코끝을 싹 스치더래요. 장작 태우는 냄새가. 그래서 냄새가 나네? 장작 태우는 냄새가 나네? 하면서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조금만 그럼 더 올라가 보자 해서 산길을 좀 올라갔더니 옆으로 삥 돌아서 올라갈 수 있게 돼 있고 거기에 오래된 1톤 트럭 하나가 세워져 있더래요. 그래서 찾았어 살았다 하고 조금 더 산을 막 걸어서 올라가니까 집이 한 채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쬐까맣게. 제일 오른쪽이 부엌이고 아궁이로 쓰는 방이고 그 왼쪽으로 쬐까만 방이 두 개가 붙어 있고 그 옆으로 되게 작은 골방 같은 게 하나 있는 되게 작은 집이 하나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막 엉기설기 지은 이런 집이. 그래서 가가지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어디 자동차 누굽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몇 번 크게 했더니 안에서 사람이 나오더래요. 그분이 고객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유 오셨냐고. 근데 와도 꽉 이렇게 눈 내리는 날 왔냐고. 차는 괜찮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차량은 멀쩡합니다. 근데 중간에 너무 미끄러워서 차를 중간에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아유 잘했다고. 추우니까 빨리 들어오라고 몸 녹이라고. 그래서 방으로 들어갔더니 아궁이에다 이제 불을 떼서 방은 훈훈하더래요. 그래서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촛불을 큰 거를 여러 개를 써놨대요. 그래서 거기서 뭐 겨우살이 내려서 이렇게 차도 주고 해서 차도 마시고 저녁밥도 차려줘가지고 이제 밥도 먹고 하는데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얘기했죠? 여기 들어오면은 무조건 하루 자야 될 거라고. 여기를 당일로 왔다 갔다 하려면 동틀 때 나가야 겨우 저녁에 들어와. 여기는 내가 그래서 하루 자라고 한 거야. 이왕 들어왔으니까 좋은 공기 마시고 재밌게 놀다 가. 이렇게 되게 유쾌하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자고 가네. 예. 그래서 막상 들어오니까 산중이고 너무 좋더래요. 눈 내리니까는 더 세상이 조용해지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자고 내일 아침에 나가자. 그래서 옆방을 내주더래요. 거기서 탁 누웠는데 일반 가스나 전기 보일러는 흉내낼 수 없는 이 아궁이 보일러의 그 뜨뜻함 있잖아요. 아랫목에 등을 지지는데 어릴 적 생각도 나고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좋다 하고 푹 자는데 깨우더래요. 자는 사람을. 예? 그래갖고 하고 막 잠들었는데 눈을 떴더니 그래도 자기 아쉬우니까 술은 한잔 하고 자. 그러더래요. 그분이. 예.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좋을 것 같아갖고 술 한잔 주시라고. 그러니까 다시 또 그분 방으로 갔더니 따라와. 그러더니 이렇게 초를 뭐 등불처럼 쓸 수 있게 하나 만들어 놔갖고 끝에 있는 골방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더래요. 그래서 골방으로 갔더니 뱀술, 백사주가 되게 희귀하고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백사주, 그리고 적하수, 백하수주, 뭐 산삼주, 그 다음에 벌집으로 만든 술, 막 이런 게 종류별로 다 있더래요. 그래서 예. 자연인은 다르구나.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술을 담궈놓고 혼자 이렇게 먹으면서 천년만년 살겠구나 예. 하는데 우리 선생님 무슨 술 먹고 싶어 그러길래 저거 다 먹으면 좋겠는데요. 그랬더니 알았어 들어가 있어. 내가 떠가지고 갈게. 그래가지고 방에 들어가 있었더니 쬐깐한 노쇠 그 주전자에다가 한 3-4개 정도 해갖고 술을 이렇게 담아서 오더래요. 예. 그래서 이게 술을 섞어 먹긴 그러니까 내가 종류별로 갖고 왔으니까 맛 한번 봐봐. 그러면서 뭐 이거는 진해로 담근 술이야 하면서 이렇게 몇 개를 주더래요. 그래서 받아 마시는데 분위기에 취하고 술에 취하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도심에서 맛볼 수 없는 이런 행복이다 얘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술을 마시는데 이제 마지막 주전자에는 술을 따라주는데 이 술은 조금 빨간색이더래요. 그러니까 예. 갈색 비슷한 좀 붉은색.
이건 뭐냐고 했더니 이거는 아무도 못 먹는 술이라고, 완전 보약이라고, 이거 먹으면 죽은 시체도 인내서 뛴다고. 그래가지고 예. 술을 딱 먹었는데 굉장히 맛이 역했대요. 굉장히 역하고 비리고. 그래서 이 술은 정말 맛이 없네요 그랬더니, 에이고 몸에 좋은 거는 원래 입에 안 이렇게 써, 그러면서 이렇게 너스레를 떠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술 먹고 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왔는데 눈이 허벅지까지 쌓이더래요. 어이구, 예. 간밤에 눈이 계속 퍼부어가지고 와, 나가야 되는데 나갈 길이 막막하더래요. 이제 눈은 끝이고 해는 떠서 쨍쨍한데 어떻게 하지? 나가서 일 보긴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거기 고객이, 내가 지금 상태를 보아하니까 오늘 나가긴 좀 힘들 것 같고, 나가다 많이 다칠 것 같고, 눈도 끝이고 했으니까 하루 정도만 더 있어봐. 밑에 사람들이 여기 관리하려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눈 치우니까 아마 내일 정도면 내려가는 데는 지장 없을 거야. 내가 태다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영업사원들이 솔직히 뭐 하루 이틀 출근 안 한다고 티가 나는 것도 아니고 심할살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자고 좋은 거나 먹고 놉시다 하고 거기서 눌러 앉았는데, 눈도 쓸고 일 도와주니까는 특식을 내가 줄게 그러면서 뒷산으로 갔더니 흑염소를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더래요. 흑염소? 그래서 흑염소를, 예. 그러면서 줄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잘 잡아잉? 그러면서 흑염소 한 마리를 잡았대요. 예. 잡아가지고 목에 줄을 매달아서 끌고, 죽인 건 아니고 우리 멍멍이 끌고 다니듯이 강제로 끌면서 이렇게 집 쪽으로 와가지고 어찌됐건 먹으려면 도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선배는 이제 그런 일 안 해봤으니까 못하고 자연인이 도축을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안 할게요. 어찌됐건 도축이라는 게 굉장히 잔인한 행위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이 행위를 하는 이 고객의 표정이 굉장히 쾌감을 극도로 느끼는 표정을 짓고 있더래요. 엄마. 이 쾌감에 절어서 막 시간도 오래 걸리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사이코 같은 모습을 딱 보여주는데 보기가 너무 역겹더래요, 이게. 예. 아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싶더래요. 그래서 저 담배 한 대 핀다고 해서 나가가지고 담배 피고 괜히 산 위쪽 돌아보고 뭐 밑에 풍경도 보고 한참 있다 들어왔는데 그때까지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더래요. 뭔가 그래서 재미로 즐기는 듯하게. 그쵸. 와. 재미를 넘어서 진짜 극도의 쾌감을 느끼고 있는 예. 그런 사람 상태더래요. 자기가 옆에 온지도 모르더래요. 예. 그때는 이 사람 이거 또라이다 확 느껴지더래요. 예. 와, 이거 내일은 이미 그때가 저녁 먹을 시간이었고 해가 산이라 빨리 지잖아요. 해가 슬슬 넘어갈 시간이었고, 오늘은 내려가긴 뭐 글렀고 내일은 눈이 쌓여 있건 태풍이 불건 난 내려갈 것이다. 굳게 다짐을 하고 기다렸더니 도축을 해가지고 갈비로 수육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주더래요. 입에 안 들어가지더래요, 그 수육이. 네. 먹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으니까 왜 입에 안 맞아?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요즘 좋은 것만 먹었더니 배가 탈이 났는가, 속이 안 좋다고. 그랬더니 그냐고. 그러면서 좀 이 사람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살며시 물어봤대요. 근데 선생님은 혼자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혼자다고. 나는 결혼은 안 했고, 그러니까 자녀도 없고, 원래는 조경일을 좀 했었는데 세상에 실증이 나가지고 그냥 산으로 들어왔다고. 난 산중 생활이 너무 좋고, 예. 내가 근다고 해서 돈이 아쉬운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래요. 왜? 이 사람은 결혼해서 딸이 둘이 있거든요. 예. 민증상 이 사람은 알고 왔잖아요, 이미. 저 결혼도 한 적이 없고 자녀도 없다고 그러고. 선생님, 저희 회사 차는 처음 사신 거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럼 형님 동생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 동생한테 나는 처음 산 거고 앞으로도 난 동생한테 차 바꾸지. 나 처음이야 이 브랜드는. 근데 뭐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아니구나. 오. 민증상 그 사람이 아니구나. 예.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된 건데, 갑자기 이 고객이 막 너스를 떨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이 났나 잠깐 탁 멈추더래요. 동생, 갑자기 근데 그런 건 왜 물어봐? 질문을 하더래요. 예. 형님,
산중에서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을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사연이 있어서 들어오신지 산중 생활은 어쩐지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궁금하죠. 그래서 괜히 더 막 크게 웃으면서 너스를 막 썰었대요 그냥. 잘했다. 그랬더니 잘했다. 예. 이분이 그 이후로 표정이 이 질문들을 하기 전하고 후하고 분위기 자체가 사람이 달라져 있더래요. 예. 내가 괜히 질문을 했다. 내가 이런 안 좋은 촉을 느꼈을 때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내일 나갔어야 되는데 괜히 질문을 했다. 그래서 혼자 막 한숨을 쉬면서 형님 저 담배 한 대만 피고 올게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1톤 트럭 차키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때 1톤 트럭 차키를 바깥에 못 박아놓은 데다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키를 챙겼대요 선배가. 예. 혹시라도 뭔 일이 있으면 달려가고 그 트럭 시동이라도 걸고 나가야겠다. 그 만약에 내일 아침에 별일이 없으면 다시 걸어놓고 나가면 되고. 그래갖고 주머니에다 키를 넣어놓고 들어가가지고 괜히 막 더 웃으면서 비유 맞추고 들어가서 잘게요 하면서 방으로 들어온 거예요. 방으로 들어왔는데 사람이 그 본능이란 게 분명히 있대요.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이 감지의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지 말자. 최대한 자지 말고 버티자. 어찌됐건 아침은 온다. 무섭다. 그때 이 사람이 현실이 딱 자각이 된 거예요. 제 선배가. 예. 이 깊은 산 중에 저 사람하고 둘밖에 없었구나. 이게 자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 쪽이 보이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일단은 계속 있는데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밤새. 예. 이 사람이 들어오면은 내가 도망가는데 신발을 신고 있어야겠다. 그래서 혼자 막 신발 신고 신발채 이불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누워가지고 잠들 것 같으면 괜히 막 앉았다가 다시 눕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지났는데 뽀드득 뽀드득 하면서 눈 감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신경이 그때부터는 엄청나게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이 제 선배가. 온 신경이 청각에 다 쏠리고 그러더니 부엌으로 가더니 딸그닥 딸그닥 하더니 다시 뽀드득 뽀드득 하더니 자기 방 앞에다가 물건을 더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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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다시 부엌에 가서 물건 몇 개 갖고 와서 더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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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뭐하지? 이 오밤중에 뭐 하는 거지? 물건 정리하는 건 아닐 테고. 근데 조용히 방문을 열더래요. 숨막혀. 자기 방문을. 예. 근데 이 사람이 거기가 보이게 누워가지고 그 우리 눈을 꽉 힘을 준 상태에 실눈 뜬 거 말고 완전히 눈꺼풀에 힘을 푼 상태에서 힘을 이렇게 살짝 풀고 있으면 살짝 보이잖아요. 일부러 그 상태로 이렇게 있었대요. 그랬더니 싹 들어와가지고 자기 발 쪽에다가 뭘 묶으려고 조용히 발 쪽 이불을 이렇게 걷더래요. 근데 그날이 바깥에서 이 사람이 움직이는 게 실루엣이 보일 정도로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대요. 되게 환하게. 그 눈에 반사까지 돼가지고 밖이 잘 보였는데 실눈을 뜬 상태에서 문이 열리고 뒤에를 이렇게 봤더니 아까 흑염소 도축할 때 썼던 도구들 있죠. 그 도구들을 자기 방 앞에다 이렇게 다 놨대요. 예. 도축할 때 썼던 걸. 상식적으로 내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를 딱 감지를 한 거예요, 이미. 자기 발 쪽에 이불을 딱 드는 순간 이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한 건 아니고 제 선배가 온 힘을 다해서 발로 얼굴을 후리찼대요. 그냥 딱 후리찼더니 하면서 사람이 뒤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막 나가갖고 뛰는데 이 발 맞은 고객이 어느 틈에 와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업히듯이 자기를 딱 잡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마당에서 막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쉬운 얘기로. 그 모양새는 약간 다르지만 그러다가 이 선배가 결국은 잡혀가지고 머리채 잡혀갖고 부엌 쪽으로 질질질 끌려갔대요. 질질질 끌려가는데 부엌 옆에 산중에서 생활하려면 그 만도칼 아시죠? 만도. 큰 칼. 예. 만도를 손으로 잡으려고 가다가 눈에 이 사람이 미끄러진 거예요. 고객이. 그 틈을 안 놓치고 미친 듯이 뛰었대요. 그냥 이제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막 뛰었대요. 막 뛰었더니 뒤에서 이 만도를 들고 쫓아오는데 거기서 하면서 이렇게 쫓아오는 게 아니고 히히 하면서 웃으면서 막 뛰어오더래요. 막 웃으면서 뛰어오다가 잡히면 죽는다 하면서 막 뛰어오더래요. 데드캠프다. 근데 이거 완전. 와.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뛰다가
소리가 안 들려갖고 뒤를 쳐다봤더니 엎드려요, 사람이. 빨리 가자. 빨리 나가자. 여기서 빨리 나가자. 그래서 일단은 그 차 키 갖고 나왔잖아요. 예. 일단은 차 주차해놓은 대로 눈길이니까 넘어지고 막 무릎팍 어디 깨지고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민나고 다시 뛰고 하는데 저 산 위에서 밤이라 산중이 고요하잖아요. 예. 앵앵앵앵앵앵 무르릉 하면서 1톤 트럭 시동 걸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오래된. 예? 와, 저 미친 사이코 새끼 차 타고 쫓아오려고 하는구나 지금. 그래가지고 막 뛰어가가지고 본인이 주차해놓은 차 보니까는 눈이 내려가지고 눈 털 시간이 어딨어요 지금 거기서. 네. 일단은 차 타가지고 시동을 걸고 생각을 했대요. 이걸 타고 내려갈 게 아니구나. 시동을 걸어가지고 그 길이 좁으니까 대각선으로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 차로 못 내려오게. 그리고 키 빼고 거기서부터 무작정 산 아래로 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위에서 이 사람이 차 타고 자기를 쫓아오더라도 내가 막아놨으니까 못 따라올 거 아니에요. 막 뛰는데 차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쫓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내가 여기서 멈추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눈길에 옷도 두껍게 안 입은 상태로 계속 뛴 거예요. 이 사람은 산 밑으로 계속. 하늘이 이 사람을 도운 건지 몰라도 진짜 보름달이 떠 있어서 뛸 수 있었던 거예요. 제 선배는 막 뛰어서 일단 산을 어떻게 내려왔는지도 모르는데 내려와서 이제 일반 그 시골길 쬐깐한 길이 나오니까 거기를 막 뛰어서 나가는데 한참 더 뛰니까는 체력이 바닥에 나가지고 그 몸은 뛰고 있는데 속도는 걷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 상태가 되고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느낌이 들대요. 이미 옷이 다 젖어버렸으니까 눈에서 뒹굴면서 내려와가지고 민가를 빨리 못 가면은 내가 얼어서 죽든지 잡혀서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그럼 차라리 얼어서 죽자.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걸었대요. 계속 걸었더니 민가가 하나 이렇게 나오더래요. 듬성듬성 있는. 예. 그래서 그 민가로 가가지고 봤더니 시골은 대문을 보통 안 닫아놓거든요. 대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더니 현관은 잠겨 있으니까 진짜로 죽을 힘을 다해서 문을 막 두들겼대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문을 두들겼대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한 분 문을 여시더래요. 예. 누구냐고. 아주머니 저 전화 한 통만 쓰자고, 경찰에 신고 좀 해주시라고, 제발 저 좀 살려주시라고 무릎을 꿇고 막 두 손을 싹싹 빌면서 빌었대요. 아줌마한테. 네. 아줌마 저 좀 살려주시라고, 제발 좀 살려주시라고. 아줌마는 자다 말고 오밤중에 뭔 사람이 와가지고 문 두들겨서 문 열었더니 무릎 꿇고 빌고 있으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들어오라고 했대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전화기 좀 빌려 쓰자고 해서 그 집 전화로 112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산에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내려왔는데 여기 와서 사람 좀 살려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위치가 어디냐고. 근데 설명이 안 되잖아요, 위치가. 그랬더니 네. 아주머니가 받으셔갖고 위치 설명해주고, 그랬더니 전화 끊고 이제 경찰을 기다리는데 처음엔 아줌마도 무서울 거 아니에요. 오밤중에 남자가 와서. 그러니까. 네. 근데 경찰에 이제 직접 신고를 하는 걸 보고 내용을 들으니까 얼추 내용을 알겠으니까 일단은 내가 갈아입을 옷을 줄 테니까 그 옷 벗고 갈아입으라고 해서 옷 주고 하는데, 제 선배가 그래도 머리가 번뜩이다고 생각된 게 아주머니 옷 주시고 불 다 꺼요. 불 꺼요, 불. 그래가지고 불을 다 껐대요. 예. 집에 있는 불을 다 끄고 커튼을 치고 커튼에다 이렇게 머리만 창 쪽으로 살짝 내밀고 이렇게 쏙쏙쏙 둘러보고 있는데 산 위쪽에서 헤드램프가 쫙 내려오더래요. 와. 1톤 트럭이 앞을 딱 지나가는데 천천히 지나가는데 이 집을 지나가다가 딱 쓰더래요, 차가.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뛰어온 발자국을 보고 온 것 같아요. 제 선배 말로는. 살짝 후진을 하더니 차에서 사람이 내렸는데 실루엣이 만도를 들고 있더래요. 아, 일단 문은 잠궈놨고 모르겠다. 부엌에 가서 식칼을 찾아야 되나? 막 몸이 굳더래요. 안 움직여지더래요, 몸이. 이거는 진짜 미쳤다. 예. 근데 갑자기 그 고객이 몇 발자국 걷다가 후다닥 차를 타고 다시 차를 출발을 시키더래요. 뭐야, 왜 그래? 그랬더니 반대쪽에서 반짝반짝하고 경광등이 보이는 거예요. 경찰. 오오. 경찰이 오는 그 불빛을 보고 이 사람은 그냥 바로 출발을 해버린 거예요, 고객은. 예. 경찰이 오는데 진짜 애기처럼 엉엉 울었대요. 막 엉엉 울면서 경찰 오니까는 막
일어나지도 못했대요. 다리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일어나지도 못하고 진짜 무릎을 꿇고 막 절을 하면서 경찰한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울면서. 그러니까 경찰이 일단 뭔 일인지 모르니까 진정하시고 파출소로 같이 일단 가시자고 해서 경찰 차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을 했대요. 파출소로 이동을 해가지고 사건 얘기를 쭉 듣고 일단 지금은 거기를 들어가는 건 불가능하다. 이 시간에 동이 트면 갑시다. 근데 문제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그 길이 꼬불꼬불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경관 네 분하고 동행을 해서 갔대요. 제 선배가 동의를 했대요. 내가 길 알려줄 테니까 가서 잡아달라고. 오. 왜냐면 이 사람이 없어도 누군지라도 좀 이렇게 수사를 해달라고. 왜냐면 경관 네 분하고 가는 거면은 솔직히 크게 안 무섭잖아요. 그래서 경관분들하고 올라갔더니 이미 집안에서 조금 돈 될 만한 것들은 다 1톤 트럭에 싣고 뜬 거예요. 그게 이미 뜨고 없고, 사건 수사를 좀 해주시라 그랬더니 일단 기본적으로 산중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건 불법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건 신고도 접수가 됐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는 조금 수사를 하겠다. 일단은 댁에 가 계셔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경관분들이 집까지 태워다 주셨대요. 오,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집에 있는데 예. 한 열흘 정도가 좀 넘게 지났을 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건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나눠야 되니까 서로 한번 오셔라. 예. 그래서 경찰서로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집 안에 그 고객의 이제 지문들이 많이 찍혀 있을 거고 물품들도 몇 개 막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급하게 떴으니까 예. 수배 중이던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범죄자구나. 범죄자예요. 예. 수배 중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수배를 당했냐면 원래 갖고 있던 그 신분증 있죠. 네. 거기에 강도 살인 사건으로 그 집이 그렇게 잘못된 거였는데 그 사건을 해서 수배가 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수배가 되고 있던 사람인데 여기서 더 솔직히 경악할 만한 자료들이 나온 게 뭐냐면 예. 그 위에 염소를 풀어놓고 살았던 곳 있죠. 예? 그 염소 막사에서 좀 더 올라가니까 구덩이가 크게 하나 파져 있는데 이제 닭, 뭐 흑염소 이런 동물의 사체들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뭐 족제비 가서 죽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쾌락을 위해서 뭔 행위를 한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사람도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근데 이거는 경악할 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거는 저도 들으면서 이거는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지어냈나 싶을 정도로 저도 경악을 한 게 뭐냐면 예. 술들이 담겨져 있던 방 있죠. 예.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거는 돈 주고도 못 먹어 동생 하면서 줬던 술 있죠. 그게 뭘로 담근 거냐면은 혓바닥으로 담근 거예요. 동물하고 사람 혓바닥으로. 그니까는 그런 맛이 났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시대에 미친놈이 거기에서 숨어서 살다가 나간 건데 이제 제 선배 생각으로는 자기를 처음부터 할 생각은 없었다고 자기는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 굳이 새 차여야 되냐? 왜 굳이? 중고차도 있고 근데 왜 굳이 새 차여야 되냐? 중고차는 이미 등록이 된 차량이잖아요. 아, 맞네요. 예. 이 사람이 훔친 신분증으로 하게 되면은 사망한 사람이란 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못 사요. 이걸로는. 새 차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편의점에서 껌 사 먹기 살 수 있어요, 차를. 네. 그래서 새 차를 갖고 오고 헌차에 있는 이게 훔친 번호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장착을 하고 쓸 생각이었나 봐요. 제 선배 생각이에요. 이거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된대요. 그거 아니고서는. 그래서 와, 난 살아왔구나. 그러고 한 3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3년 정도 시간이 흐르고 예. 지금 저도 하고 있는 행위인데 저한테 예를 들어서 돌비님이 차를 사요. 예. 저희 브랜드 차를. 그러면은 돌비님이 나한테 차를 그때 샀었는데 나한테 되게 불만이 많았어. 그러면은 다른 영업사한테 그 이후에 차를 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한테 떠요. 그게 그렇겠죠. 전산에 떠요. 죽은 그 사람이 차를 또 계약을 했네. 이번에는 정말 먼 지역에서 예. 확인을 하다 그걸 보고 바로 그쪽 대리점에 전화를 든 거예요. 땡땡씨 와가지고 계약 넣냐고. 그랬더니 뭐 때문에 그러시냐고. 자초지정 그쪽 사무실에 다 설명을 했대요. 이거 그 영업사원 위험하다고. 이거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그거 가가지고 체포하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얘기 다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제 선배도 오지랖이 넓어요. 또 좋다고 그쪽 지역까지 갔어요. 제 선배가. 예. 그 사건 현장까지는 안 가고 레파토리도 똑같아요. 계약한 레파토리도 똑같은데 거기도 산중에 살고 있는데 검거를 했어요. 오. 검거를 했는데 경찰서로 와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제 선배가 당했던 사람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어? 그쪽 지역에서 잡힌 사람도 수배 중인 사람은 맞아요. 그러니까 범법자는 맞는데 제 선배가 그 들어가서 모진 일을 겪었던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했죠. 이 신분증이랑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그냥 길거리에서 주웠다. 그래가지고 좀 더 체근을 해서 물어보니까 수배를 자기가 당해서 도망다니고 있는데 산중에서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이 있다. 예. 그 사람이 이거 다 알려준 방법이다 하면서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 인상착의를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 모진 일을 겪게 했던 그 사람 인상착의하고 얼추 맞더래요. 얼추 맞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산중에 박혀서 살다가 알려준 사람 있죠. 그 고객이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숨어서 살다가 용기가 생기면 바깥에 나가가지고 차도 한 대 사고 해 하면서 이 방법을 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필요해서 가서 사라고 한 게 아니고 예. 용기 테스트? 자기의? 오. 무료한 산중 생활에 있어서 일탈? 이런 건 거예요. 그게. 그래서 검은 사람은 잡았고 제 선배를 죽일 뻔했던 사람은 아직까지도 이제는 공소시효도 다 지났죠? 아직까지도 완전 이제 미궁에 빠져 있는데 오. 이런 사건이 생각보다 되게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는 제 선배가 겪었던 것처럼 완전 변태 사이코 같은 이런 케이스 말고 진짜로 바깥에서 수배 중이거나 도망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산중에서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예. 선배가 나중에 자기가 이런 일을 겪으니까 그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산중에 사람이 살 수는 있다. 왜냐하면 몸이 편찮으셔갖고 산에 들어가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차이가 있대요. 차이가. 집 지붕에다가 예. 이렇게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쭉 박아놓고 위성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집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해놓은 곳은 가지 말래요. 이게 그 당시에는 위성 사진이 흔치 않았지만 지금은 공무원분들이 단속을 위성 사진으로 해요. 예. 그래서 산중에 이렇게 집을 짓고서 공터가 파이잖아요, 부분이. 그러면은 단속을 나가세요. 국유지나 이런 곳은. 예. 근데 진짜 숨어서 사는 사람은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위성에서 사진을 찍었을 때 집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지붕 위나 장독대나 이런 곳을 다 나뭇가지나 숲으로 덮어버려요, 그냥. 우와. 그러니까 혹시라도 산중에서 조난을 당해가지고 가다가 이런 자연인이 살고 있는 집을 봤는데 집 주변이 공터도 아니고 지붕도 나뭇가지 같은 걸로 위장을 해놨으면은 거기는 피하라.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미치겠다. 뭐. 결국 못 잡은 거예요, 결국? 예, 제 선배를 그렇게 해했던 사람은 못 잡았죠.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잡힌다 한들 처벌 안 받죠?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잡혔으면 당사자니까 연락이 왔겠죠? 경찰 쪽에서. 와. 그래서 이제 제 김장독에 묵혀놨던 그래도 큼지막한 얘기 하나를 오늘 한번 꺼내봤습니다. 동네꼬마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게 힘이 빠져요. 이게 진이 쭉 빠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하실 때, 그 머릿속으로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라면, 그 모든 장면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이 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지나가거든요, 그게. 아, 그래요? 와, 그러다 보니까, 진이 빠져요, 막, 이야기를 들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시들모를 진행하면서 레전드 사연이 나오면 채팅창 속도를 저는 본단 말이죠. 근데 난 이렇게 빠른 건 또 처음 봤네, 태어나서. 아, 그래요? 와, 아무튼
와, 이거 들으면서 우리나라 데드캠프가 이런 거구나. 영화 이게 데드캠프 또 아세요? 데드캠프로 몰라요. 그 산에 가가지고 나쁜 놈들이 그 사람 죽이고 하는 영화 있어요. 그 미국 영화. 아, 그래요. 와, 막 진짜 그런 몰라요. 거- 이거는 한국판 데드캠프야, 거지.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동네꼬마님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새해 네. 모든 김장떡들을 다 꺼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오늘 고생 많으셨고, 또 이렇게 예, 예. 이야기 잘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네. 행복하세요. 네, 새해 복 많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 빠져요. 예,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참 잘 주무시겠네. 힘 빠져가지고 이 이야기를 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신 분들이라면 아마 푹 주무실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동꼬님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